여자친구랑 집에서 재밌게 놀고 나서 이제 나는 캔맥주 따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를 안 가네. 안녕하세요. 펠리컨 가족입니다. 저는 현재 6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6년 동안 같이 웃고 울고 지지고 볶고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과 재밌는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인데요. 오늘은 제가 느낀 결혼하면 좋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평생 내 편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꼽은 게 이 내 편이 생긴다라는 점인데 말 그대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조언해주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각자 일을 하고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항상 함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저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 편에 서서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때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집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고 하면 그 시간 동안만은 잠시 내려놓게 되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친구들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만은 그렇지만 다음 날 또 방에 혼자 있게 되면 다시 허전함이 또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나의 평생 동반자가 있다면 일단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생기는 거죠. 물론 멘탈이 정말 좋아서 모든 것을 혼자서 이겨내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 주변에만 봐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흔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혼자보다는 둘이 좀 더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부모님과 형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성인이 되면서부터 집에서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모임도 많아지고 연애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시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해서 동반자가 생긴다면 평생 떠나지 않는 저의 배우자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거라 정말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입니다. 이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는 게 결혼을 하고 나서 엄청난 큰 돈을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저금과 지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총각 시절에 유독 돈을 계획적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사고 싶은 욕구나 하고 싶은 것을 꼭 해보는 스타일이라 돈을 계획적으로 모으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남들도 다 그렇겠지만 가계부와 지출 계획표를 짰었는데요. 같이 벌면서 나름의 계획표대로 생활을 하게 되니 적금도 꾸준히 하게 되고 많지는 않지만 돈이 그래도 차곡차곡 모이더라고요. 확실한 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 때는 여행을 다니거나 가끔 먹고 싶은 것이나 사고 싶은 것을 사도 생각보다 돈도 잘 모이고 결혼 생활이 참 재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총각 때는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도 어차피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 내에서의 무언의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을 사거나 할 때 이게 꼭 나에게 필요한 걸까?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절제력이 생깁니다. 물론 돈이 정말 많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돈 쓰고 즐기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에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미래를 그려가며 사는 것도 나름 결혼의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출산입니다. 이 출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딩크족이라고 해서 둘이서 즐기면서 사는 부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물론 그분들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요즘엔 출산을 하는 게 옛날처럼 의무인 시대가 아니기에 둘이서 평생 즐기면서 사는 게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혼 생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이를 낳았고 곧 둘째도 출산 예정 중이기에 제가 경험했던 출산의 장점을 간략히 말해보자면 일단 본인과 똑같이 생긴 2세가 생긴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냥 머리, 눈, 코, 입, 손, 발, 신체 하나하나가 다 부모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애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힘든데 나 어릴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출산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아이가 있고 없고의 그 분위기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 우리가 효도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육아라는 게 힘들기는 정말 오지게 힘든데 그만큼 키우는 보람이나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행복감은 그 힘듦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이가 없을 때의 결혼 생활은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결혼의 단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개인 시간이 없어진다입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장점으로 보자면 혼자 외롭지 않게 늘 동반자와 함께 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단점의 시각으로 보자면 가끔 혼자서 쉬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 등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총각 시절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했었을 텐데요. 저 또한 자전거 타기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모바일 게임 등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에 어느 정도 취미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총각 때 실컷 했던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것 또한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저를 포함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총각 때 좀 더 많이 놀아볼 걸 이런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아무리 총각 때 많이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막상 결혼하면 그때 조금만 더 놀아볼 걸 이런 생각 또 하게 될 겁니다. 여자친구가 와이프가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여자친구를 초대해서 요리도 해먹고 TV도 실컷 보고 여자친구랑 집에서 재밌게 놀고 나서 이제 나는 캔맥주 따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를 안 가네? 두 번째 단점은 문화의 충돌로 인한 싸움입니다. 연애할 때는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각자 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 이제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문화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남편이나 와이프나 결혼 전 많은 시간들을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완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빨래를 넣는 방법이나 수건을 접는 방법, 설거지를 하는 방식의 차이,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는 방법, 이런 별거 아닌 사소한 부분에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에 많이 민감한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치약을 꼭 끝에서부터 짜는 타입인데 와이프는 항상 중간에서부터 치약을 짜는 버릇이 있어서 제가 항상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왜 중간부터 치약을 짜냐 말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초창기 땐 약간 이해를 못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치약 중간에서 짠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서로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맞네 너가 맞네 하지 말고 둘 중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수월한 방식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방법을 존중해주고 따라가주면 크게 부딪힐 일 또한 없게 됩니다.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잘못됐다느니 내 방식대로 하라느니 하면 부부싸움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육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육아인데요. 왜냐? 육아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죠. 옛 말에 아기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 한 명을 키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2시간마다 분유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 돼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딱 들려. 그럼 나나 와이프나 깼는데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죠. 누군가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주길 서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평소에 또 예민해지면서 서로 별거 아닌 걸로 말다툼도 하게 되고 육아 방식이 다르면 또 그거대로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가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상도 같이 따라오는 법인데 육아에는 그런 게 없어요.
힘든 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실 육아가 더 힘든데 성과나 보상이 아닌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다 이겁니다. 육아에서의 유일한 보상은 내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행복감은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이라는 점. 자, 이렇게 오늘은 결혼 생활의 장단점을 말해봤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다 따지면 장단점이 무수하게 많겠지만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대표적인 장단점을 나열해봤습니다. 참 쉽다가도 어렵고 행복하다가도 힘들고 그런 게 결혼 생활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해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